네, 안녕하세요.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김선기입니다. 이번에 그 정책기획위원회 청년정책 TF에 함께 하면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다듬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쁜데 10분밖에 없어가지고 앞에 인사는 많이 생략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다시피 청년 정책이 굉장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발표문에도 다 있는 내용이니까 앞에 잘 안 보이시면은 발표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 정책의 오래된 문제 몇 가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부처에서 청년 정책이 뭐 100 몇 개나 된다는데 청년 당사자들이 아직도 체감도가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낮은 체감도 문제,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일자리만 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청년 정책을 고민하시는 많은 그 전문가 혹은 관료분들이 여전히 고용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용 중심성 문제, 그리고 청년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여전히 이런 자리에서 소통할 때 굉장히 합의가 있지 않아서 도대체 청년 정책이 뭔지부터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합의의 부재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첫 발제에서는 연결된 독립이라고 하는 생소하실 수 있는, 왜냐면 저희가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만든 개념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을 어떻게 재구성해보고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인가를 좀 논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앞부분 빠르게 지나가면 그동안 청년 정책은 고용 정책이거나 혹은 만 19세에서 34세 혹은 39세 뭐 이런 식으로 연령 정책으로 이제 논의가 많이 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용 정책이나 연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자적인 청년 정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합의를 이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역할을 해온 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 정책으로서 청년 정책을 이해해온 것들, 그리고 연령 정책으로서 청년 정책을 이해해온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청년 정책이라는 말로 해결했어야 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기까지 했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년 정책을 우선 이행기 정책으로 봐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엔 보고서에서 보면 고정된 어떤 연령 집단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비동질적인 범주. 저는 이거는 이제는 저희가 10년 정도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처음에 축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혜영 최고위원께서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은 절대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청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지나가는 한 단계로서 이행하는 단계로서의 어떤 되게 느슨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청년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사회적인 이행을 겪는 생애 주기이죠. 교육을 마치고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 혹은 부모와 같이 살다가 이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 보통 청년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청년 정책이 이행기 정책으로서 되게 필요해지고 있고 청년 정책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필요해지고 있다고 여겨지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가정에서 잘 살고 있던 청소년이 20살 이상의 나이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경향이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러한 이행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하고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경향이 있죠. 취업이라는 문이 좁아졌다던가 혹은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할 수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유예하고 계속해서 시험 공부에 매달리게 된다던가, 혹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청년들이 독립하기 어려워졌다던가, 이런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굉장히 이제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화된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행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두면 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의 공백지대에서의 새로운 정책으로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합의들이 점차 만들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년 정책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제가 고용 정책이다, 연령 정책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고용 정책 프레임이나 연령 정책 프레임에서도 이 청년기는 이행기이고 이행기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대한 느슨한 합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행이라고 하면은 청년이 의존 상태에 있다가 독립 상태로 가는 그러한 경향, 그 시기를 의존 상태에서 독립 상태로 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정책도 이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이행을 돕는 프레임을 공명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정책은요 고립된 개인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의존해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존 상태를 독립 상태로 바꾸어 줄 때 결국에는 뭐 한 개인의 취업 아니면은 한 개인의 집을 얻는 것 이런 식으로 개인 단위로 청년들을 분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프레임이 첫 번째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앞서 말씀드린 고용 중심성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단선적인 이행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이행을 지원한다는 게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혹은 한 개인의 미취업에서 취업 상태로의 변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듯이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일종의 굉장히 경쟁을 부추긴다거나 아니면 혹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다 개인으로 분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분절된 상황에서 각자 도생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되는데 머무르고 많은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 청년정책 TF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것은요. 여기에 한 프레임을 한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존의 고립된 의존에서 고립된 독립으로의 이행을 돕는 저 표에서요. 한 차원을 더해서 고립과 연결이라는 차원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그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들 그리고 학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이 언제나 있어왔기 때문에 연결되는 의존 시기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연결이 사회화되어 있고 이제 보통은 부모로부터 의존을 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행이 지연되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저기 화살표 3번에 보이시는 대로 고립된 의존 상태로 떨어져 왔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은요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립된 의존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고립된 독립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취업을 지원하거나 너의 집을 지원하거나 이제 개인 단위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원자화된 개인의 각자 도생을 지원하는 4번 형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정책, 연령 정책으로서의 청년 정책을 또 부추기고 청년들에게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들도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립된 의존 상태에서 고립된 독립 상태가 아니고 연결된 독립 상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새로운 청년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청년 정책의 기준에 따르면요. 고립에서 연결이라는 말은 청년들이 청년기의 사회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를테면 오늘 일부 토론회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청년들이 취업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포함한 어떤 전제 위에서 청년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연결된 독립 상태로서의 청년 정책이고요. 연결된 독립 상태로 이행하는 삶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제약을 해결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10분이 좀 짧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할 때 항상 청년 정책은 또 이런 프레임 위에서 이런 전제 위에서 많이 만들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혹은 청년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말만 되게 강조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났거나 혹은 살고 있는 시민 이상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을 지원한다, 아니면 인구 절벽 해결을 위해서 청년을 지원한다, 혹은 좀 더 이제 선정적으로는 20대 투표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20대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지원한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청년들이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기반 위에서 이제 권리 기반 접근의 청년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뒤에 두 발제자분께서 또 훌륭하게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